연말정산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되게 복잡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연말정산은 그러니까 제가 뭐 세금이 뭐 어렵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죠. 세금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정도만 이해하면 그 다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 연말정산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연말정산이라는 게 크게 말하면 이제 근로소득자의 그 종합소득세 신고이기도 하면서 사업자가 해야 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이해를 하려면 종합소득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원천세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이 조금 어려운 개념, 뭐 어렵다기보다는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뭔가 계속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저기 뭐 유튜브 저도 좀 찾아보고 어떻게 정리가 돼 있나 이렇게 노출 많이 되는 영상들 보면은 되게 단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오래 가지 않죠, 기억도.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이 어떤 건지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정리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게 어딨냐면 여기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카페에 정리해드린 거에 FAQ 11번 여기 연말정산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좀 아까 좀 정리를 했어요. 다시 이거 며칠 전에 이렇게 쭉 정리한 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연말정산이 이제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한번 연말정산 이해하기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순서는 이렇게 첫 번째는 연말정산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알아야 될 게 좀 있다 그랬죠. 알아야 되는 것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알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순서, 그 다음에 이래도 조금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좀 더 보시면 좋을 참고 자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일단 연말정산 개념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사업자의 입장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쭉 적어놨어요. 나중에 이거 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저기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연초에 하죠. 매년 2월 달에 하니까. 이게 뭐냐면 매년 2월에 전년도 1월에서 12월의 소득을 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소득이 얼마였는지, 그러니까 내가 근로자니까 회사에서 받은 소득이 총 얼마였는지, 월급만 받았으면 월급의 합계액이고, 근데 월급 말고 막 보너스도 받고 그러잖아요. 상여금 받고 뭐 이것저것 받으니까 그거를 다 더해요. 그거를 다 더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소득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1년치 소득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1년이 지났으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연말정산입니다. 네, 그게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이고, 그래서 이게 또 적어놓은 걸 또 보면은 1월에서 12월에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뭐 그 중간중간에 상여금이나 뭐 인센티브 뭐 받을 때마다, 그죠? 뭐 근로외 수당이든 뭐 어떤 걸 받을 때마다 항상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회사에서 떼고 주잖아요. 그렇게 그 세금을 회사에서 갖는 게 아니고 그거 떼가지고 원천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국세청에다 낸 건데, 그렇게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를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소득을 정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가지고 내가 그 1월에서 12월 사이에 원천징수 당한 게 더 많으면 지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13월에 월급, 뭐 13번째 월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산을 했는데 작년에 낸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내야 돼요. 2월달 월급 받을 때 뭘 더 받아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2월달 월급에서 덜 낸 거를 더 빼가지고 2월달 월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덜 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2월 급여에서 작년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서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연말정산은 사업자가 다 해줘야 돼요. 예, 이거는 참 좀 그런데 하여튼 근로자의 소득세고 근로자의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데 이 모든 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책임 의무가 다 사업자한테 있다. 그래서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근로자분들도 연말정산 할 때 막 자료 챙기고 회사에서 뭐 달라 그러는 거 막 주고 되게 번거롭고 귀찮을 텐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자들은 죽어요. 진짜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무슨 저기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식당도 이걸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저는 이게 제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사업자가 다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으로 아까 제가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세 신고라 그랬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5월 달에 하는 거거든요. 원래 모든 그 소득이 있는 사람, 모든 국민은 그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 달에 전년도 1월에서 12월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 연말정산으로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세금에 신경을 안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다 신고를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근로자가 원하면,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다 해줬고 이게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원해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다시 해도 돼요. 예, 홈택스 들어가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고 그때 뭐 소득공제가 좀 잘못되거나 뭔가 뭐 연말정산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뭐 수정을 해가지고 뭐 더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다 국세청에다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가지고 정산할 거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근로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이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 걸로 종합소득세 의무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5월 달에 그 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이때는 앞에서 연말정산 한 게 다 그냥 없어지는 리셋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때 신고했던 뭐 그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이 조회는 돼요. 예, 그때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서 입력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조회는 되는데 그 근로소득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소득도 다 입력을 해가지고 다시 내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다시 정산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된다. 이게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프리랜서도 연말정산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프리랜서는 내가 프리랜서로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거고 요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근로소득으로 받는 거. 근데 근로소득도 소득세법에서 두 가지로 나눠요.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이렇게.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은 이게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내고 끝나는 거고 상용근로소득으로 받는 거. 예, 그래서 상용근로소득으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나는 연말정산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없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안 하고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의 입장에서 연말정산이 어떤 거냐? 사업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예, 연말정산이라는 게 좀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요. 지급명세서 제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사업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럼 이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회사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비용을 막 쓰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처리해야 내가 이제 사업 소득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사업 소득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지출을 빼는 거니까 지출을 다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 지출을 증빙할 때 내가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영수증을 받으면 돼요. 뭐 세금 계산서나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이러면 다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이 사업자가 아닌 사람하고 거래를 할 때 그죠? 대표적으로 직원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직원이 나한테 증빙을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원한테 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그 프리랜서라는 게 세법에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줘도 이게
근로소득으로 주면 이게 근로소득인 거고, 그 사람한테 근로소득이 되는 거면 내가 근로소득으로 주는 거고, 그 사람한테 사업소득으로 주면 이거는 내가 똑같은 돈이 나가도 사업소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면 기타소득으로 줄 수도 있어요. 뭐 어디 뭐 잠깐 강연을 하거나 뭐 이럴 때는 기타소득으로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거 줄 때도 개인한테 주는 거니까 영수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죠. 내가 누구한테, 그 사람의 주민번호, 이름 해가지고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이거를 신고를 해야 내가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야 나는 이게 비용으로 잡히고 국세청에서 보기에 그 개인, 그 사람은 소득이 잡히는 거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요. 세금 신고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출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 주민번호 얼마 줬다, 뭐 언제 얼마 줬다, 뭐 이 정도만 제출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 여러 가지 소득 중에서 이 상용근로소득, 그죠? 상용근로자한테 준 소득은 이게 되게 복잡해요. 지급명세서 제출이. 예. 왜냐하면 이때는 내가 사업자가 직원한테 얼마를 줬다,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이렇게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소득이 작년에 얼마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작년에 소득세가 얼마다, 소득공제 할 건 얼마고 세액공제는 할 건 얼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야 될 건 얼마다, 그리고 내가 작년에 이 사람한테 월급을 주면서 원천징수한 게 얼마고, 그래서 이번에 정산을 해보니까 세금을 뭐 돌려줘야 된다, 아니면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사업자가 해주는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직원을 쓰면 챙겨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원천세, 지급명세서, 4대 보험, 그리고 요번에 또 작년에 생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이런 거에다가 근로기준법 관련해가지고 뭐 챙겨야 될 거 뭐 여러 가지 많죠. 너무 많은데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연말정산은.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이 직원한테 준 돈을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비용 처리를 하려면 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용근로자한테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때는 연말정산을 해줘야 된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이 밑에서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이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방금 설명드렸는데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급명세서 제출이란 사업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급한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으로 줄 수도 있고,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한테 주는 건 사업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소득,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뭐 이런 걸 다 주는데, 이거 다 줄 때 원래는 간단하게 그냥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라고만 간단하게 신고하면 끝나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중에서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이제 단순하게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이런 거를 사업자가 다 받아가지고 다 입력을 해서 그 직원의 세금까지 다 원천징수 해가지고 그 근로자의 그 종합소득세를 다 계산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뭐 돌려줄 거 있으면 돌려주고 뭐 더 낼 거 있으면 더 내고, 이런 식으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지급명세서 제출이고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는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이 인건비에 대한 정상적인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대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쓰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세무대리인 써서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사실은 세무대리인을 써도 일단 직원한테 이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직원분들이 그런 자료를 갖고 오기도 힘들고, 하여튼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좀 현실적이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정산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 네. 지금 그 연말정산이 어떤 건지 이제 개념만 알려드린 거고요.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알아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데, 어렵다기보다는 알아야 되는 게 많다.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종합소득세.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이라는 게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이 뭔지 알고 싶다. 내가 연말정산 업무를 해야 된다. 좀 궁금하다. 잘 알듯 말듯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를 꼭 보시고, 특히 이 중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앞으로 경제활동 하면서 돈을 좀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사업자뿐만 아니라 뭐 경제활동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세금이고, 이것만 알면 많이 쉬워진다. 많은 것들이 쉬워진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연말정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지급명세서 개념만 이해하면 끝나는 건데, 종합소득세를 모르면 아무리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하셔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꼭 이해하시고, 요 영상 안에 제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특히 여기에서 소득의 종류, 종합과세, 누진세율, 단일세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 그 안에서 이제 종합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뭐 사업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이런 개념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거를 다 알아두시면 연말정산도 이해가 쉬울 거고요.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세금을 보셔도 뭐 과세표준 얘기가 없네. 과세표준,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이런 개념들, 그리고 여기에서 종합과세 얘기했는데 분류과세, 분리과세 뭐 이런 개념들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다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다른 세금들도 다 그 안에서 놀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세금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먼저 보세요. 예, 요 영상 하나만 보셔도 이해가 다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열심히 정리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요거를 꼭 보시고요. 예,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예, 요것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천세, 지급명세서 이게 이해하려면 일단은 이것도 종합소득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관련된 거니까 종합소득세를 이해하신 다음에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까지 이해를 하면 이제 연말정산은 그냥 쉽죠. 예,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그 연말정산이라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명세서를 알아야 이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급명세서 이해를 하시고요. 특히 직원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뭐 하여튼 직원 쓰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뭐 저기 근로자분들도 원천세 많이 떼가잖아요, 회사에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아셔야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정리를 해봤고요. 요 두 가지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연말정산은 쉬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뭐 설명 대충 드렸으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몰라도 연말정산이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예, 아실 것 같고,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요거 두 영상을 보시면 이제 연말정산이 어떤 건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예, 이게 또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은 사업자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사업자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일단은 그 각 근로자한테, 상용근로자한테 거기에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근로자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류를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연말정산 순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해서 사업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 근로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홈택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요. 요거 들어가서 이렇게 쭉 체크를 한 다음에 출력해서 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니다,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이제 가면은 그 자료를 그 국세청에서 또 해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뭐 세무서에 다녀오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거를 사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이 자료를 받아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년도에, 이거 매년 2월 달에 하는 거라 그랬잖아. 매년 3월 10일까지 하는 거거든요. 매년 3월 10일까지 하는데, 이거는 전년도 1월에서 12월 달에 우리 사업장에서 상여근로소득으로 내가 급여를 지급한 그 모든 상여근로자에 대해서 이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사업장의 비용으로 인건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홈택스로 갑니다. 제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일단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로자가 자료를 준비하는 거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제가 로그인해서 올게요.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홈택스 메인 화면에 보면 여기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세요. 요걸 누르면 요런 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요거 누르면 다 조회가 한 번에 됩니다. 출력까지 돼요. 그래서 요걸 누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온 게 이제 근로자들한테 뭐 소득공제 해주고 세액공제 해주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그걸 해주는 게, 사업자는 이런 걸 안 해주는데 근로자는 해줘요. 이런 거 건강보험료 낸 거, 국민연금 낸 거, 뭐 그 기타 보험료 낸 거, 의료비 쓴 거, 교육비 쓴 거, 신용카드 쓴 거, 직불카드 쓴 거, 현금영수증 쓴 거, 이게 다 소득공제를 해줘요. 세금을 줄여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는 안 해주니까 사업자들은 좀 다른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걸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르면 내가 작년에 낸 게 다 조회가 되거든요. 이 돋보기를 누르면. 근데 제 거는 이제 제 개인 정보가 여기 드러나면 안 되니까 뭐 신용카드 쓴 거 정도는 노출이 돼도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 쓴 거 누르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깜짝이야, 이런 게 나오네.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 쓴 게 있으면 있나? 있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이거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거는 이제 사업자분들 노란우산공제 낸 거, 제가 작년에 300만 원 냈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다 눌러요. 하나 누르고 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인쇄하기 눌러가지고 내면 됩니다. 사업자한테 드리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이 자료를 받은 다음에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자료를 받아서 홈택스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홈택스에서 이거 아닌데, 홈택스에서 이제 다시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가서, 일단은 지금은 개인으로 로그인해서 내 연말정산 자료를 뽑은 건데, 사업자가 사업자 업무를 보려면 사업장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사업장을 선택을 해요. 사업자로 변경하기. 그러면 이제 사업자로 변경을 했죠. 그럼 여기에서 신청 제출, 여기로 가면 여기에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가 있어요. 그죠? 여기로 가셔서 밑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은 이거예요. 나머지 여러 가지 지급명세서가 있죠. 나머지는 다 간단한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바로 연말정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근로소득을 누르면 밑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하고 연말정산용 요게 나오죠. 그래서 요걸 누르시는 거예요. 요걸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뭐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이 있고, 여기는 똑같이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인데 수정이나 기한 후 제출이죠. 그래서 나중에 늦게 하면 이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환 제출 방식은 이제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뭐 세무대리인 분들이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작성 제출 방식, 이걸 누르는 거예요. 이걸 눌러서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요.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2월 1일부터. 그래서 항상 그 상여근로소득은 1년에 한 번 제출하는데, 상여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 번 제출하는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그러니까 전년도의 다음 달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2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여기다가 기본 정보 이렇게 입력하고, 그죠? 뭐 어제도 잠깐 보면서 입력한 게 있어서 여기 나오는데, 뭐 이거 별거 없죠? 귀속 연도는 작년에 지급한 거니까 2020년.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선택이 안 돼요. 어차피 그 아까 정기신고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 입력이 됐고, 요 밑에 사업자 번호 확인 한번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인명이라고 돼 있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인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걸 법인명으로 해놨는지
그냥 개인 사업자는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거면 아니, 개인 사업자한테 너무 과한 것 같아. 아무튼 법인명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는 상호를 쓰시면 되고 여기에는 대표자 이름을 쓰면 되고 그래서 저장 후 다음 이동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안 누르면 안 되는구나. 확인을 누르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 이제 어제 불렀던 게 있어서 이렇게 어제 저기 열어봤던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일단 소득자 인적사항을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예를 들면 그 소득자가 저 받았잖아요. 우리 직원의 그걸 받았잖아요. 그 자료를. 거기에 이제 인적사항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까 소득공제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거 더하기 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직원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요. 예를 들면 1111 1111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예, 여기다가 뭐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거는 이제 국내에 183일 이상 있었으면 거주자 뭐 이런 식으로 소득세법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외국에 있었으면은 비거주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뭐 내국인 외국인 뭐 이런 거 하고 세대주는 세대주냐 아니냐 세대원이냐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저기 근로자한테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냐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구분해서 계속 근로를 하는 거냐 아니면 작년에 중간에 퇴사를 했냐. 예, 중간에 퇴사를 했으면 이걸 해야겠죠. 계속 근로하는 거면 요거고 이렇게 하고 저도 이거 해본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좀 보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근무처에 대한 추가 정보. 이제 소득자 인적사항은 끝났죠. 그 다음에 근무처에 대한 추가 정보는 사업자 단위 과세자냐 아니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이제 원래 그 모든 대부분의 세금 신고는 사업자라는 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로 세금 신고를 하는데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사업자 단위로 과세한다 신고한다 이렇게 신고가 돼 있으면 여 하시고 아니면 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근무처별 소득 명세 여기서 소득 명세를 쓰는 거죠. 급여는 얼마였고 상여는 얼마였고 뭐 이런 거를 여기 주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거 종은 아마 그 전 회사에서 작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었으면 그거를 직원한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직원한테 작년에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지금 연말정산을 해주는 거면 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내가 다 신고를 해줘야 되니까 직원한테 이전 회사에서의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전거까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뭐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급여를 얼마 줬고 상여금 얼마 줬고 뭐 이런 거 얼마 줬고 그래서 기납부세액 이거는 작년에 내가 원천 징수했던 세금 원천세 징수했던 거 그게 얼만지 소득세 얼만지 지방세 얼만지 이런 거 입력해주고 등록하기 누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대충 하면은 근로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었다 그러면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급여가 뭐 총 지급한 게 3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리고 상여금 지급한 게 뭐 300만 원이었다 네,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기존에 뭐 저기 원천징수했던 세금이 뭐 매달 원천징수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다 정산을 해야겠죠. 합계액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이었다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거의 뭐 이거 소득세 10%니까 5만 원 저절로 나오네요.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납부세액이 55만 원으로 나오는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비과세 감면 이런 게 있으면 하시는데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등록하기를 누르면 예, 이제 밑에 등록이 되기 전에 또 입력하는 게 여기 이제 등록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그냥 등록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소득이 얼마인지 입력을 한 거죠. 그 직원의 소득이 얼마였는지 입력을 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니까 소득이 얼마인지 입력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소득공제 받을 게 얼마인지 세액공제 받을 게 얼마인지 이걸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직원한테 받은 자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소득자 본인이니까 본인 그 다음에
뭐 여기 내국인 외국인 주민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넣고 인적공제 뭐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종합소득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안에 소득공제의 개념이 다 있으니까 소득공제를 이해하고 세액공제를 이해해야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제 아까 그 자료 받은 거에 뭐 보험료는 얼마인지 의료비는 얼마인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뭐 낸 거, 4대 보험료 낸 거 이거 얼마인지, 의료비 쓴 거 얼마인지 여기 다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 그러니까 아까 조회한 게 국세청 자료고요.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려면 이 앞단에 지금 2월 달에 이거를 하는데, 그 연말정산 아까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돼요. 근데 그게 되려면 그 전에 뭐 이런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이나 이런 데서 국세청에다 자료를 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누가 우리 병원에서 얼마 썼습니다. 누가 우리 학교에서 얼마 썼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국세청에서 자료가 조회가 되는 거니까 1월 7일인가? 그때까지 병원, 학교 뭐 이런 데서는 국세청에다가 다 이 자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낸 게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할 때 조회가 되는 거고, 그 자료를 사업자가 받아서 여기에 입력하는 건데, 이 위에 국세청 자료에다 입력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조회가 안 된 것들이 있으면 직원이 또 따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들 유치원 뭐 이런 거 비용 같은 거 유치원에서 국세청에 일찍 신고를 안 하면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국세청에서 유치원에서 따로 자료를 받아서 이제 사업자한테 주면은 요 밑에 기타 자료로 넣겠죠. 교육비 같은 데다가. 뭐 그런 식으로 넣는 거죠.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아무튼 아까 자료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밑에 보면 신용카드 쓴 거, 직불카드 쓴 거 다 있죠.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기부금까지 다 입력을 하면 되고, 그래서 뭐 입력을 해요. 등록하기 눌러요. 입력을 하고 등록하기 누르면 쭉 들어가고, 그럼 여기 쭉 나오죠. 방금 입력한 게 여기 쭉 나오죠. 이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이게 뭐 입력한 거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해서 요거 다 입력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종합소득공제, 소득공제 관련해서 또 입력하는 건데 공제가 위에서 입력한 걸 기준으로 여기 나오는 거구나. 여기에 이제 기본 본인 공제 150만 원 들어가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까 있다고 체크하면 여기 나오겠죠. 한 명에 150만 원씩 공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도 위에서 체크한 게 있으면 다 나올 거고, 그러니까 위에서 입력한 걸 기준으로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 0으로 입력해서 아무것도 안 나온 거고, 위에서 금액 입력하면 여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도 위에서 입력한 걸 기준으로 여기 다 나오죠. 다 나오고, 이런 거 주택 임차 차입금 뭐 이런 거는 아까 위에 없었으면은 여기서 작성하기 해가지고 입력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도 아까 위에서 입력했었고, 그 밖에 소득공제 밑에 보면은 개인연금저축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그 직원한테 받은 거 보고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입력해주고, 주택마련 관련해서 입력해주고, 있으면 여기다 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면은 소득에서 얼마를 공제해줄지가 여기 다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저축 낸 게 뭐 있다 그러면은 증권번호까지 넣어야 되네. 이런 자료를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직원한테. 대충 해보려 그랬더니 뭐 대충 넣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주택마련 저축 이런 것도 눌러볼까 했는데, 눌러보면 그냥 여기 공제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액 감면 해가지고 위에서 입력한 게 관련된 게 있으면 여기 또 나오고, 세액 공제도 위에서 입력한 걸 기준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직원의 자녀가 뭐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위에서 입력한 거랑 같지 않아서 안 되는구나. 넣으면은 한 명에 15만원, 15만원, 6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를 또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받아야 돼요.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뭐 그 가족관계증명서 뭐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을 하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걸 정확하게 해주면 이제 근로자들은 이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면 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걸 정확하게 안 해줬다 그러면 5월 달에 다시 이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근로자가 원하면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연금계좌, 그 직원의 연금계좌가 있으면 또 여기다 입력해주고, 특별세액공제 관련해서 기부금 관련해서 또 여기 작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복잡해서 뭐 이거를 괜히 말씀드렸나 싶긴 한데, 한번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하면은 다 정산이 돼요. 진짜. 그래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여기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뭐 계산하기 버튼 누르면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세액이 9,700만 원? 뭐야? 소득세가 웬 9,700만 원? 내가 아까 왜 9,700만 원이 나오지? 내가 아까 얼마를 입력한 거예요? 3천만 원인 줄 알았더니 3억을 넣었구나. 맞나?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죠? 급여를 3천만 원. 상여금을 제가 300만 원을 넣는다는 게 3억을 넣네요. 상여금 3억을 넣어서 예, 이렇게 해보죠. 뭐. 상여금을 3억을 넣었어요, 제가. 3억을 넣었더니 세금이 9,700만 원이 나오네요. 하여튼 그래서 세금이 9,700만 원이 나왔고 지방소득세가 97만 원인데 지금 제가 원천징수한 게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빼가지고 이번에 9,7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2월 달에 월급 줄 때는 월급에서 9,700만 원을 빼고 월급을 줘야 돼. 아니면 직원한테 9,700만 원을 받아서 내야죠.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그러니까 미리 했어야죠. 3억을 줄 때 원천징수를 많이 했어야죠. 네, 한 1억 정도 했어야죠. 그러면 이번에 그때 1억을 했으면 이번에 9,700만 원으로 정산이 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한 250만 원 정도 돌려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거예요. 실효 세율은 29%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있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문제가 없는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입력 완료를 누르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직원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연말정산이 이 밑에 입력이 되는 거죠. 쭉 보면은 이 사람은 이름은 이러고 주민번호 이거고 소득세가 9,70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가 97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원천세 신고를 또 해야 돼요. 여기에서 뭐 정산하는 게 아니고 연말정산은 이걸로 신고를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2월 달에 이걸 가지고 회사에서 다 계산을 해서 세금을 더 줘야 되네 아니면 더 돌려받아야 되네 그러면 이제 월급에서 까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월 달 급여를 지급한 다음에 이 급여를 이제 2월 달에 지급한 거니까 3월 10일까지 이 지급명세서랑 별도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죠. 이거 신고할 때 내가 이 직원한테 더 준 게 있으면 원천세 신고할 때 더 줬다 이렇게 하면서 국세청에서 내가 돌려받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직원한테 주고 국세청에서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 경우처럼 9,700만 원을 직원한테 받았다 그러면 원천세 신고할 때 이거를 그때 국세청에다 내는 거죠. 원천세 신고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 완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최대한 오늘은 저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복잡하네요. 제가 원래 이거 다 이렇게 보여드릴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주민번호 입력하면서 해볼까 해서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진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업자는 알아야 돼요. 직원을 쓰는 사업자는. 왜냐면 사업자가 이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더라도 세무대리인한테 이 자료를 다 받아서 줘야 세무대리인이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알아야죠. 근데 이걸 알려면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종합소득세하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사업하는데 무슨 사업자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냐. 모르고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뭐 이걸 뭐 알아야 된다고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고 인건비 처리도 이제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 정도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종합소득세 정도는. 그리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직원을 쓰려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세금 같은 거에 너무 힘쓰지 말라고 그냥 맡기면 된다고. 근데 맡길 때 맡기더라도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하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꼭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요거 알면은 오늘 설명드린 연말정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모든 세금이 그래요.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종합소득세하고 또 부가가치세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사업하는데 필요한 세금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연말정산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조금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이 밑에 관련된 것들을 좀 갖다 놨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한 1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좀 압축해서 좀 설명드린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되면 이 밑에 좀 뭐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좀 여기에다가 밑에다 정리를 해 놓을게요. 오늘 영상도 편집해서 좀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연말정산은 뭐 이거랑 하나 더해서 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 세금 4-1번의 종합소득세 더 자세하게 내용이 있고요. 요거 꼭 보시고 4-3번의 원천세 관련해서 또 정리해 드린 게 있는데 요거까지 보시면 요 밑에 요거까지 보시면 이제 뭐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